권영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영상을 열어주신 여러분, 내일은 더욱더 재미있는 일이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한 편이라도 끝까지 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게 여러분한테 이익이 되는 겁니다. 곧 필요한 정비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상을 보고도 뭘 하란 얘기야? 반문하지 마시고요. 또 전화번호 있구나, 바로 전화를 걸지 마시고 자세히, 특히 메모를 해가면서 보시는 분이 가장 좋았습니다. 오늘 또 그런 분을 봤습니다. 냉각수 편도 봤다. 비중을 어떻게 맞췄습니까? 6대4나 7대3, 6이 냉각수입니까? 아니면 4가 냉각수입니까? 7대3, 6대4. 글쎄요, 자세히 보셨다고 해서 더 이상 언급은 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의 요지가 여기 숨어 있습니다. 들어보시고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 생각은 어떤가 스스로 비교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자동차 전문가가 아닌데 비교를 어떻게 하냐? 아니죠. 이미 누구로부터 코치를 받으셨습니다. 뭐를 바꾸십시오 라고. 그 내용을 가지고 알아보니 값이 만만치 않다. 저렴하게 정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제 이런 생각에서 유튜브를 검색하거나 또는 네이버를 검색하시는 것 같은데, 그 검색한 결과를 가지고 저를 찾아오셨을 때 아니었습니다. 바쁘게 살다 보니 대강 보고 그냥 찾아가 보자, 이런 생각에서 오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능하면 꼼꼼히 보셨으면 좋겠다. 자, 이 말씀을 시작으로 배출가스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동차에서 나오는 배기가스의 종류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탄화수소입니다. 두 번째는 일산화 탄소입니다. 세 번째로 질소, 산화, 물질, 이겁니다. 지금은 백색 글씨로 썼는데요, 이거를 색깔별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탄화수소를 HC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산화탄소를 CO라고 합니다. CO 가스는 요즘은 거의 사라졌지만 아직도 사용하는 분이 계시죠. 연탄을 태울 때 나오는 가스가 일산화탄소입니다. 그러면 이산화탄소라는 말도 아시죠? 이산화탄소는 사람이 숨 쉴 때 뱉어내는 겁니다. 곧 CO2가 되는 겁니다. 얘가 여기에 1이 있어서 일산화탄소인데 1을 생략하고 썼기 때문에 CO 가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여기서 질소산화물은 NOx입니다. NOx 이렇게 표기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거는 아닙니다. 산소의 개수가 몇 개인지 모르겠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질소와 산소가 몇 개인지 모르겠다, X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표기하면 가로를 치고 X승을 붙여줘야 되는 건데 현재는 그냥 NOx라고 표기한다. 왜 이렇게 색깔별로 구분했는가 하면 바로 탄화수소가 나오는 온도, 일산화탄소가 나오는 온도, 그리고 질소산화물이 나오는 온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자동차입니다. 그 자동차 이름을 거명하게 되면 이거 내 차 얘기네 하실까 봐서 그분이 다행스럽게 다른 채널로 가셨더라면 못 보실 수 있겠지만, 혹시나 들어오셨다가 이 영상을 보시게 되면 저거 내 얘기잖아 이럴까 봐서 그 자동차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을 끝까지 들어보시고 여러분의 결론은 어떻게 내렸는가 반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동차에는 말입니다, 온도라는 게 있죠. 엔진의 온도. 여러분들은 오바이트 한 적 없다, 정상이다 이러시죠. 그 오바이트를 해야만이 온도가 올라간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온도가 정상보다 높이 올라가면 오버히트 쪽으로 가고 내려가면 오버쿨입니다. 그래서 엔진 온도를 보면 평균적으로 85도씨에서부터 95도씨가 일상적인 자동차들의 온도입니다. 이거를 중심으로 봤을 때 낮은 온도 그리고 높은 온도, 그러면 최대로 95도보다 높았으니까 가령 100도씨도 높겠죠. 낮은 온도니까 85도보다 낮은 가령 80도씨가 있다.
물론 70도도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 높은 온도일 때, 낮은 온도일 때 뭐가 다른데 서둘지 마시고요. 낮은 온도일 때는 여기서 HC라고 하는 탄화수소라는 것이 발생합니다. 곧 검사 불합격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엔진 온도가 적절한 이 온도 85도에서 95도가 됐을 때는 뭐가 나오냐? CO입니다. 일산화탄소입니다. 그러면 높은 온도에서는 뭐가 나오냐? NOx입니다. 이제 이해되셨습니까? 내 차는 엔진 정상인데 이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동차는 모두가 다 여러분이 판단하기에 정상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면 안 맞습니다. 낮은 온도 별로 없습니다. 높은 온도, 여기보다도 더 높은 이쪽의 온도가 많고요. 이쪽에 있는 자동차들도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85도가 정상인 차인데 가령 90도 또는 85도가 정상인데 95도. 어때? 높아졌잖아요. 이렇게 높은 쪽에 있는 자동차들이 많다. 그러면 이런 조건에서 뭘 정비하는데? 간단하게 생각하십시오. 이제 저를 찾아오셨던 분의 자동차입니다. HC가 15, 17 두 가지인데 공전, 가속, 자동차 검사를 들어가게 되면 두 가지를 체크합니다. 그리고 CO 가스가 있습니다. 일산화탄소를 봤더니 공전과 가속 시에 0, 0입니다. NOx를 봤더니 3377 불합격된 겁니다. 이 내용을 검사원이 보고 스스로 알려주었는지 이런 경우는 뭘 고쳐야 됩니까? 라고 물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검사원께서 하는 말이 촉매를 바꾸라고 하더라. 가끔 저를 찾으시는 분을 보면 어떤 분들은 두 가지 다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촉매 가격을 알아봤어요. 400만원 곱하기 2개. 곧 V엔진이다 보니까 도합 800만 원이 들어간다. 이 자동차에다가 800만 원을 쓴다? 엄두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인터넷을 찾은 겁니다. 우연찮게 관용호 영상을 발견한 겁니다. 그리고 방문하신 거예요. 이렇게 나왔을 때 탄화수소는 어쩌고 저쩌고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겁니다. 보겠습니다. 첫 번째 HC입니다. 탄화수소가 나오는 조건 1번 연소 불량입니다. 연소 불량의 원인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오일, 점화, 엔진 오일 때문에 또는 점화장치 때문에 연소불량이 옵니다. 점화장치에는 코일과 플러그 이렇게 구분하죠. 또 엔진 오일은 고점도 오일입니다. 점도가 높은 오일을 사용하고 있으면 나는 엔진 오일 바꾼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러잖아요. 엔진 오일을 바꾼 지 얼마 안 됐을 망정 점도가 높으면 그런 뜻입니다. 또한 나는 순정품을 썼는데 라고 하는 분이 계시죠. 맞습니다. 순정품을 썼는데 교환 주기가 오래됐어요. 이렇게 세월이 흘러가면 점도는 높아지게 돼 있어요. 즉 저점도에서 사용 기간이 길면 고점도로 상승된다. 이렇게 알으셔야 돼요. 또 어떤 분은 순정품 오일을 넣었는데 플러스 첨가제를 넣은 거예요. 저으라고 도둑연료가 들어온다 라고 하는 걸 찾아내는 겁니다. 첨가제 때문에 오일 점도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첨가제 아무 때나 넣는 게 아니고 정비사가 판단해서 넣어줘야 돼요. 그냥 고객님 이 첨가제 하나 넣어보시죠. 이건 넣으면 좋습니다. 차도 오래됐고 엔진도 보호할 겸 해서 하나 넣으시죠. 그래요? 넣어주세요. 이렇게 쉽게 예스 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너무나 쉽게 하십니다.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을 보면 한숨 쉽니다. 왜? 첨가제를 넣기 때문에. 그 첨가제를 제거하는데 오래 걸려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의 자동차가 나빠지고 있다는 것을 모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엉뚱한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이곳저곳 정비업체를 탐색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요. 오일이나 점화장치 때문에 연소불량이 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도둑 연료가 들어올 때가 있다. 도둑 연료요? 도둑 놈은 훔쳐가죠. 근데 자동차에서 도둑 연료는 컴퓨터가 모르는 연료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스캔 데이터를 보면서 그러니까 도둑 연료가 있으면 안 된다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아셨죠? 세 번째는 RPM 낮음. 무슨 소리야? 750에 플러스 마이너스 50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어떤 차는 650 플러스 마이너스 50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750에 플러스 마이너스 잖습니까? 그러면 얘가 700부터 800이지 않습니까?
700은 낮은 거예요. 곧 요즘 자동차는 RPM이 650 플러스 50 이건 괜찮은데 마이너스 50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RPM이 낮으면 내 차는 RPM이 낮아서 한화수소가 나올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알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RPM이 낮은 것도 안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전에 설명했던 자동차에서 공전시에 15, 가속시에 17 나왔지 않습니까? 합격인데 일산화탄소에서 CO 가스는 0, 0 그렇지 않습니까? 아주 만족스럽잖아요. 그런데 탄화수소 HC가 15에 17이 나왔단 말이에요. 연소 분량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오일이나 곧 점화코일이나 플러그의 성능이 안 좋아서 연소 분량을 일으켰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이 두 번째입니다. CO 가스죠. 일산화탄소는 엔진 온도라고 했어요. 온도가 안 맞는다. 그러면 뭘 봐야 돼요? 냉각수입니다. 비중.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6대4, 7대3 이런 비중 갖고는 안 됩니다. 정확하게 맞추십시오. 1도, 2도 편차는 괜찮겠는데 6대4면 마이너스 25에서 27도씩 나옵니다. 지금 제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의 지역에서 지난 겨울에 마이너스 25도 된 적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마이너스 20도 나온 적이 있었습니까? 안전빵으로 여유있게 넣자. 그거는 기후입니다. 가능하면 정확하게 맞춰주시면 좋겠고요. 냉각수 비중이 높다. 그러면 안 된다. 두 번째, 점화 성능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HC에서도 점화 성능이 있었죠. 여기서도 점화 성능이 있습니다. 세 번째, 압축의 편차입니다. 이거 뭐예요? 압축 재면 정상인데 이러지 마시고요. 가령 4기통이라고 하겠습니다. 4개 기통짜리 1번, 2번, 3번, 4번이 있어요. 여기서 압축이 10, 11, 12, 9 이런 식으로 압축의 편차가 있어요. 그러면 연소 불량을 일으킵니다. 제 아무리 냉각수 잘 맞고 점화 성능을 좋은 걸로 바꿨을 망정 연소 불량을 일으킵니다. 이런 경우에 점화 타이밍을 보면 압축의 편차가 있구나. 그러면 압축의 편차는 무엇 때문에 생기냐? 오일입니다. 오일의 점도 비슷하죠. HC에서 나오는 조건이나 CO에서 나오는 조건이나 비슷하잖아요. 맞죠? 또 세 번째로 보겠습니다. NOx입니다. 칠소산화물. 방금 전에 그랬죠. 3377 나왔다고. 얘가 불합격이라고. 그래서 검사원이 촉매를 바꾸십시오 라고 했다고 그러셨습니까? 촉매가 아니라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촉매는 엔진에서 연소시켜서 촉매를 거쳐서 배기구로 나가는 거예요. 배기가스가. 촉매 불량이면 이게 나온다. 또 HC가 나오면 일산화탄소가 나오면 촉매가 연소 작용을 못했다. 그게 아니라 엔진에서 발생했잖아요. 탄화수소나 CO나 NOx는 모두가 다 엔진에서 발생했어요. 여기서 얘들이 안 나오면 촉매는 무용지물인 거예요. 있으나만 한 거예요. 그런데 촉매를 바꾸라고 한다. 물론 이런 것들의 소량은 일부는 여기서 태워줄 수 있겠죠. 그러면 옛날에 촉매가 없던 시절에 있었어요. 그때도 이 검사를 했어요. 근데 합격됐어요. 촉매까지 있는데도 불합격됐다는 얘기는 엔진에서 연소불량을 심각하게 잘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일단은 본론으로 가겠습니다. 질소산화물이 왜 나왔는가? 온도가 높아서라고 했잖아요. 엔진 온도가 높아서. 왜 높아지는가 보겠습니다. 1번 냉각수 비중. 물 흐름이 느리면 냉각이 안 돼요. 그래서 고온 연소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서머스탯 기능. 세 번째 라디에이터 외부의 오염입니다. 오염. 네 번째 쿨링팬의 기능이 좋지 않다. 이건 흔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일단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요즘에는 제가 안 해봤지만 옛날에는 쿨링팬을 요만한 걸 이렇게 더 큰 걸로 바꿔서 개조한 적도 있어요. 요즘은 뭐 워낙 부분들이 좋아서 굳이 안 해도 되다 보니까 쿨링팬은 지금 거의 무시할 정도가 됐는데 어쨌든 간에 항목으로 넣어 드리는 겁니다. 냉각팬이 불량해도 그렇다. 다섯 번째를 보겠습니다. 실린더별 압축 불균형.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시옷게스에서 1, 2, 3, 4번 실린더가 있는데 서로가 편차가 있다고. 이런 문제가 생기면 이 CU는 연소 불량을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연료 분사를 줄이는 거예요. 연료 분사를 감량시킨다. 분사를 줄여버리는 거예요. 줄여버리면 공연비 AFR, 공연비 희박연소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질소산화물이 나오는 거예요. AFR이 안 맞으면 곧 희박연소가 되면 질소산화물이 나온다. 그 다음에 6번째, 플러그 갭. 플러그 갭이 안 맞아도, 즉 넓거나 좁아도 NOx가 나온다. 그런 뜻이에요. 지금까지 드린 3가지 조건, 촉매가 나왔습니까? HC, CO, NOx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탄화수소에서 촉매 나왔습니까? 안 나왔죠? 일산화탄소 안 나왔죠? 질소산화물 촉매 안 나왔죠? 촉매 아닙니다. 촉매가 아닌 거예요. 근데 검은사원님의 말씀이니까 믿고 싶었던 거겠죠. 그래서 촉매를 바꾸라는 말을 믿고 오셨는데 그 비용이 어마어마하니까 싸게 고칠 곳 없나 찾았던 것이고요. 거기에 권영우가 등장했던 겁니다. 여기까지. 그분한테 촉매가 아니다고 설명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 중고 촉매를 바꾸면 될까요? 하고 저한테 반문을 해요. 제가 지금까지 뭘 설명했습니까? 탄화수소,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질이 왜 나오는지를 쭉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시는 말씀이 중고 촉매를 교환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다 이 말이에요. 여기 찾아오신 분이 저 방글라데시거나 파키스탄이나 인도나 베트남이나 중국인도 아니에요. 미국인도 아니고 러시아 사람도 아니에요. 분명히 한국 분이세요. 그런데 이 권영호 말씀을 외국어로 들으셨습니까? 왜 그렇게 엉뚱한 말씀을 하셨는지 답답했어요. 가셔서 알아서 하세요 라고 해드렸어요. 한국말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외국인들 한국에서 3년 됐다 5년 됐다 하는 분들 보면 한국말 정말 잘합니다. 근데 한국에서 태어나셔서 한국에서 살아오신 분이 한국말을 하는 권영호의 말을 외국어처럼 들리셨나, 저는 그게 궁금한 거예요. 한국말 참 어렵습니다. 이 말씀이 썸네일이 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촉매를 바꿔야 된다고? 아니죠. 제발 제대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방송 소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도 답답해서 요 며칠 사이에 찾아오시는 분들마다 엉뚱하게 다 촉매 쪽을 거론하시길래 안 되겠다, 다른 거 제쳐놓고 소개부터 하자, 그 생각에서 오늘 여러분께 정말로 어렵다는 한국어를 한국 사람이 한국인 여러분한테 방송을 했던 것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행운을 빌겠습니다. 물러갑니다. 바이바이.